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3월에는 파이 네트워크 관련 정말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파이데이를 기준해서 여러 중요 업데이트나 이벤트들을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었지만 그에 비해서 크게 이슈화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번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일리 마이그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도 코어팀의 GBT 지갑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나 파이도 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월 들어서 체감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의 속도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 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 기준 3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지금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번 3월의 마이그레이션의 속도가 어느 수준인지 한번 통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이그레이션 전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저는 익스플로파이 개발자가 비공개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3월이 아직 다 끝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정식 마이그레이션 기간 중 이번 3월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마이그레이션 양을 기록했던 시즌은요. 2022년 7월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약 81만 6천여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보시면요. 총 26일 동안 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고 하루에 10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상황을 분석을 해보자면요. 마이그레이션을 그 전에 진행을 시킨 적이 없었고 초기에 수많은 KYC 신청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은 후에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을 시킨 케이스이기 때문에 초기 마이그레이션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수성이 존재했던 2022년 7월을 제외하면 이번 2024년 3월의 마이그레이션 양이 현재까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3월이 끝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3월은 17일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고요. 총 33만 6천 개의 파일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남은 기간에 마이그레이션이 더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모든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코어팀의 지갑이죠. GBT 지갑에 충분한 파이코인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는 약 1100만 개의 파이코인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조만간 더 충전이 되지 않으면 마이그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더 멈출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코어팀의 GBQQ라는 지갑이 있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 물량을 다 홀딩을 하고 있는 지갑인데요.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때마다 이 GBQQ 지갑에서 이 GBT 지갑으로 적정량을 채워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업데이트가 된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수치의 증가 추세를 파악을 하면서 우리는 파이 오픈 메인넷으로부터 얼만큼이나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KYC 조건도 있습니다. 임시 승인자 포함해서 총 1,500만 KYC 통과자를 달성을 해야 하지만 코어팀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KYC 통과자가 현재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에 의해 만들어진 대시보드 이 KYC량이 있는데요. 이것도 100%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 앱 100개 달성을 해야 되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약 50여 개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50여 개의 앱이 어떤 기준인지 우리들 입장에서는 바로 확인할 부분이 없습니다. 파이 OS에 등록된 파이 앱을 카운팅해도 이 50개와 맞지 않으며 파이 브라우저를 서치를 해봐도 이 50여 개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즉 KYC 통과자 수와 파이 앱의 수는 코어팀 내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여러 외부 환경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지정학적 이슈나 코인 규제 관련해서 여러 파이 오픈 메인넷에 큰 지장을 줄 만한 이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어팀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바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오픈 메인넷 도달 조건을 만족할 시기를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대충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요. 약 480만 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 520만 개의 파이 지갑을 더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야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3월에 하루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을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까지 약 33만 7천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평균 약 14,000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루어진 평균량 베이스로 계산을 해보면 1000만 개 지갑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70일 정도 더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파이데이 정도가 되어야 1000만 개 지갑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점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쉬지 않고 빠짐없이 하루에 2만 개의 지갑을 마이그레이션을 시키게 된다면 260일 이후에 1000만 개 지갑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올해 11월이나 12월, 즉 올해 말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2만 개의 기준을 잡은 것이 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얘기는 한 달에는 무려 60만 개 파이 지갑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그리고 올해 무조건 1000만 개 파이 지갑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수치를 넣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아닌 3쿼터나 파이 투데이 같은 큰 이벤트에 1000만 개 마이그레이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 평균 무려 5만 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 가능한 수치가 될 텐데요.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50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렇게 석 달 정도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1000만 개 파이 지갑에 도달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코어 팀에서는 이 KYC의 진전 속도는 선형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표를 보시면요, 매월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150만 개 정도로 뛸 수 있을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파이 투데이 때 오픈 메인넷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그레이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건들도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파이 앱 100개 도달 조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석 달 안에 파이 앱이 100개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100개 파이 앱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차례 해커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로드맵 버전 2를 보시면 이 버전 2에서 해커톤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제별 일회성 해커톤을 개최할 계획이고, 학교 또는 기술 인력이 높은 지역의 해커톤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파이 앱들이 집중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만들어서 해커톤을 실시하게 되면 적어도 1분기에 한 번 정도의 큰 해커톤을 개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두세 번의 해커톤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의 해커톤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앱이 쏟아지는 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개씩의 앱을 선정해 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월 진행되는 자동적으로 개최되는 해커톤이 따로 있고요. 또 해커톤에 관계없이 또 증가하는 이 파이 앱들의 총수를 더하게 되면 연말쯤에는 추가적으로 50개가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커머스 해커톤을 한번 보시더라도 수상 관련 앱이 4개나 발표가 됐고, 이 외에도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참여 앱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커톤마다 10개 앱을 선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 앱 관련 조건을 얘기를 해보더라도 앞으로 3-4개월 안에 파이 앱이 100개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24년 하반기쯤에 이 타겟이 도달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 오픈 메인넷 이 전환 시점을 예측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화제가 된 이 자료가 있었는데요. 니콜라스가 영상에 직접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We aim to launch the open network later this year 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말에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에 맞는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앞전에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이 later this year이라는 말이 직접적인 뜻은 올해 말이 아니라 지금 시점으로부터 올해 안에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것이 파이 투데이 때나 언제든 이 오픈 메인넷을 열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절대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럴 확률도 존재하고 그 말에 대한 해석도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언어를 분석을 할 때는 너무 수학적으로 인수분해하듯이 어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좀 더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서 이 문장 전체의 흐름을 해석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거는 나중에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나중에는 지금 이 바쁜 상황이나 이런 현상들이 모두 사그라들고 우리가 편한 시간에 다시 내가 해줄게, 이런 함축적인 뜻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 참여자들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중에라는 말이 적어도 언제 정도를 얘기하는지는 대충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later this year이라는 표현이 가끔 화제성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큰 제품의 출시를 예고하는 기사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해외 기사를 서치를 해보면 최근에 나온 경우가 바로 이 애플 CEO 팀 쿡이 later this year 이 얘기를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 연례 주주회의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 팀 쿡이 언급을 하였고,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이제 토픽이 되었죠. 애플이 한동안 시가총액 1위, 이 넘사벽 레벨을 지켜오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뺏긴 이유가 바로 이 AI 관련 산업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애플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팀 쿡이 이런 시기를 예고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큰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구글 번역을 하게 되면 애플의 이 CEO 팀 쿡은 올해 말 AI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ter this year 이 말이 올해 말을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순수 구글 번역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타이틀이기 때문에 국내 뉴스로 다시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이 메시지가 전해졌는지를 한번 서치를 해보면요. 팀 쿡이 올해 말에 AI 발표를 할 것, 연말쯤 공개를 할 것, 하반기에 공개를 할 것, 보통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팀 쿡이 정확한 월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later this year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애플의 이 AI 관련 진행상을 대충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언론들과 이 흐름 자체가 이런 해석을 만들어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것도 쭉 서치를 해보시면 모든 기사가 그냥 올해 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 AI 계획 공개, 이렇게 표현을 한 기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도 맞는 말이고요. 올해 안에 언제든지 더 빨리 되더라도 상관은 없는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이야기도 여기서 똑같이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니콜라스가 later this year이라고 했을 땐 저는 바로 올해 하반기를 얘기하는구나, 올해 말을 얘기하는구나를 바로 생각을 했던 거는, 작년 전부터 저는 영상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분석을 해드렸고 1000만 개 도달 시점이 아마 2024년 하반기 정도 될 것이다, 아니면은 더 빨리 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보다 더 빠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저의 생각과 다르게 6월 28일 파이 투데이 이럴 때도 later this year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6월 28일도 충분히 언어적으로는 이 later this year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지금 도달 조건들이 구체화되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로 분석을 해보면 확률은 있지만 4분기나 이런 하반기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 확률보다는 이런 파이 투데이 때 전환이 될 확률이 훨씬 좀 낮은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다 하더라도 저는 매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픈 메인넷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어에 대한 이 이슈와 해석 또한 모두 존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이 3월의 마이그레이션의 속도에 대한 게 이 주요 포인트고요.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대단한 지금 기록을 달성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다음 달 4월의 마이그레이션 또한 얼만큼 더 빨라질 수 있을지 또 한번 기대해보게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